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철강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3대 산업에는 철강은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석유화학 산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뭐 여수, 그리고 대산, 그리고 울산 이런데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석유화학은 산업의 쌀입니다. 물론 반도체도 산업의 쌀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전자제품 만드는데 산업의 쌀이죠. 근데 석유화학은 뭐 만듭니까? 말할 게 없습니다. 이 석유화학에서 옷 만드는 거 다 나오는 거고요. 이 석유화학에서 건축자재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건축자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석유화학에서 약을 만드는 원자재도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석유화학을 떠나서는 우리 삶이 불가능합니다. 즉 산업의 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효자 산업이 석유화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니 그 다음에 또 자동차는 이런 건 눈에 팍팍 보이니까 반도체 그거 좋다, 그래 자동차, 그렇게 얘기하지만 석유화학이라는 건 좀 멀리 있잖아요. 이 석유화학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는 석유화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산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석유화학 산업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제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고사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 기술을 다 따라왔고, 중국에는 석유도 나죠. 인건비 싸죠. 거기다가 노조의 파업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중국한테 많이 팔았었거든요. 팔기는커녕 이제 사와야 됩니다. 또 하나, 중동입니다. 중동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석유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석유화학 제품 만들면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런데 중동이 석유는 뽑을 줄 알아도 석유화학 산업은 없었어요. 근데 걔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몇십 년 흐르면서 우리도 여기서 석유 뽑아가지고 우리도 석유화학 산업 하자, 그래가지고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거기도 우리가 수출을 하기 어려워졌고, 거기서 또 세계로 수출을 하니까 우리 수출 시장이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럼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부가가치 제품은 또 일본이라든가 이 또 선진국에 밀려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그 좀 좋을 때, 잘 나갈 때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가지고서 기술 격차를 벌리든 아니면 시장을 다변화하든 하여튼 간에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기업이 안 하려고는 안 했겠죠. 기업이야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습니까? 정부의 어떤 그 노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서 다시 이제 석유화학 중흥, 또 뭐 반도체 중흥, 철강산업 중흥, 자동차 산업 중흥, 이 중흥을 내걸고 다시 한번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거기에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뭐 김대중, 뭐 노무현, 뭐 김영삼도 마찬가지고, 김영삼이 뭐 합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문재인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말이죠, LG화학 김천 나주 공장이 철거됐습니다. 석유화학 불황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산 9만톤 김천 SAP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나주 접착제 공장이 문을 닫고 대산으로 이전합니다. 자, 수익성 부진에 고강도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수익성이 악화한 김천 나주 공장 2개를 잇따라 철거하는 고강도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구조 조정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최근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 3위 기업인 여천 NCC가 디폴트 부도 위기를 맞았다가 간신히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거 제가 전해드렸죠. 근데 여천 NCC도 결국은 지금 생명줄만 연장한 건데 결국은 살아남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자, 지금 업계에 따르면 말이죠, LG화학은 경북 김천 공장 전체와 전남 나주 공장 일부 설비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두 공장은 국내 석유화학 3대 단지인 전남 여수, 충남 대산, 울산에 위치한 LG화학 사업장에 비해 규모는 좀 작지만 수익성 저하로 생산 효율 개선을 위해서 결국 정리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김천 공장은 LG화학이 2008년 약 900억 원을 투입해서 코오릉 유화로부터 인수한 SAP 고흡수성 수지 생산 기지입니다.
연간 9만 톤 생산력을 보유했는데요. 옛날에 코오링 유화입니다. 그걸 이제 LG화학이 샀었거든요. 그런데 SAP는 유화, 성인용 기저귀도 다 여기서 만드는 거야. 여성용품, 전선 방수제 등에 쓰이는 백색 분말형 합성수지, 이거를 만드는데 전 세계 생활용품에 여기서 LG화학에서 이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에서 여기서 전 세계로 생활용품이 다 이 석유화학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이거 뭐 얼마나 지금 심각한 겁니까? 그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지만 설비가 노후하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럼 미리 그 번 돈 가지고 다시 설비를 세웠어야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점차 원가 경쟁력을 잃게 됐고요. 결국 철거를 결정한 겁니다. LG화학은 연간 41만 톤 규모의 여수 공장으로 이 SAP 생산을 일어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십 명 규모의 직원은 여수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고, 공장 부지와 설비는 향후 매각을 한다는 건데, 지금 뭐 여기에 지금 직원들이 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또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나주 공장에서는 연간 2만여 톤 규모의 스타일렌 아크릴 라텍스 생산 설비를 철거합니다. SAL이라고 합니다. 나주 공장에서는 SAL 생산 설비를 철거합니다. 이 SAL은 뭐냐? 산업용 건축용 접착제와 코팅제, 그 핵심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다 이렇게 건설 자재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LG화학은 해당 설비를 대산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서 하반기 시운전을 거쳐 신규 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LG화학은 이를 통해서 운송비 절감과 설비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조치는 말이죠, 석유화학 업황 부진 속에서 나온 고강도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인데요. 범용 제품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은 대규모 감산뿐 아니라 돈 안 되는 설비를 폐쇄 철거하고 있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LG화학 관계자는 회사는 석유화학 산업 효율화 작업을 지속해서 또 회사를 살려보겠다, 회사의 효율성을 갖다가 증대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직원들은 이제 전진 배치시키고 한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직원들도 이제 감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 설비가 줄어들면 직원들은 뭐 금방은 감축을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얘기를 여러분께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탱해 왔던 중화학공업이라고 그러죠. 중공업 그리고 화학공업, 이걸 합쳐서 중화학이라는 거야. 화학은 그 자체로 중공업이에요. 화학은 경공업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화학공업, 중공업 플러스 화학공업. 그만큼 이 화학공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지금 뭐 자동차는 그런 대로 좀 만들고 있어요. 물론 미국으로 이제 많이 가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우리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고, 반도체도 아직은 그런 대로 버티고 있어요. 근데 먼저 화학공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 노후 설비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중화학공업, 특히 화학공업의 일대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듯이 어쩔 수 없어요. 민관이 합쳐가지고, 관만 하면 안 되는 거고 민관이 합쳐가지고 화학공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실태를 전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고 화학공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학공업은 우리 생활 하다못해 애들 기저귀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문을 닫는다든지 우리가 다른 데서 그걸 다 사와서 뭐 쓰게 된다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공업을 중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공장이 낙후됐다면 다시 공장을 세워야죠. 그러면 정부에서 말이죠, 이 산업금융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구조 조정을 과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직원 자를 거 잘라야 돼요. 직원 못 자르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고도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말이죠, 화학공업진흥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가 있다면 해고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 화학공업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한 20년 가면 뭐 그전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화학공업은 불모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진짜로 후진국 되는 거야. 애들 하나 기저귀도 이제 수입품 써야 되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그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값이. 뭐 화장품 마찬가지고 그 원료 재료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중화학공업 중에서도 화학공업, 여기에 정부 차원의, 그리고 민간 차원의 새로운 어떤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